안녕하세요. 시간의 마법사 김현수입니다. 행복 강의 2탄. 오늘의 주제는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 앞에는 갈림길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요. 이 남자가 만약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강제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요. 대신 생존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남자가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탈락자들처럼 이렇게 화장터로 보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자 앞에 놓여져 있던 이 갈림길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이었던 거죠. 이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보다 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갈림길에서요. 실제로 이런 그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2차 대전에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그 속에 수감되었던 유태인들입니다. 이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던 첫째 날, 우리가 앞서 봤던 한 남자처럼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이 나치군의 결정에 의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수감이 되지만 살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목욕탕이라고 써져 있는 화장터로 들어가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가혹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끝까지 생존을 해서 살아나온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계신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 교수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교수는 3대 심리학자라고 불리우는 프로이트, 아들러 등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이고요. 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겪었던 첫째 날, 이 생사의 갈림길부터 생존해서 끝까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죽음의 고비들, 그 속에서 많은 생각들,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낸 것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 더 이 심리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심리학과도 창시를 하게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면서 과연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아주 고된 환경이었지만 행복한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다른 사례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KBS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일반인들이 이 장소에 찾아와서 이 MC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장훈님과 이수근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제주에서 이렇게 부부 손님이 이 장소를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앞서 봤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었던 그 유태인들, 그리고 빅터 프랭클 교수의 상황보다는 뭐 나아 보입니다. 한번 이 부부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우리 막내 아들을 지난 봄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뭐 지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아들이 머리와 눈이 아프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길이 마지막 길이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어, 아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그 고통이 클지 공감이 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실제로 이 제주에서 올라온 이 부부의 두 분의 그 상처를 제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너무 공감이 되어서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펑펑 울었던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그런 이제 사연이었는데요. 자, 이 부부에게는 과연 이 부부는 지금 행복할까요? 이 부부의 고민은 그거라고 해요. 여전히 막내 아들이 살아있을 것만 같고 어,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이가 집에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게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여전히 꿈속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이 이 부부 내외에게 좀 괜찮으냐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면 겉으로는 이제 좀 괜찮아, 많이 괜찮아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억장이 무너지고 주저앉게 된다고 해요. 이 부부의 마음이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합니다. 불행한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사의 갈림길, 죽음의 고비들, 유태인들, 그리고 이 제주 부부의 사연, 이 두 사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우리가 행복은 어디에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퓨 리서치 그 기관에서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 여러 나라들에서 응답을 받아봤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물질적 행복이라고 해요. 너무 재밌죠, 그죠? 이게 그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부터 뭐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쭉쭉해서 스페인, 한국, 타이완까지 이렇게 이제 17개국에서 설문이 조사되었고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가족, 직업, 친구 관계, 물질적 행복, 사회적 유대감, 취미 활동, 건강, 어, 뭐 신앙까지 그런 요소들이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들이고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우리나라의 이 설문 결과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1등이 물질적 행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그래도 다행히 세 번째 가족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보면 제법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회적 키워드가 바로 그 상대적 박탈감하고, 그 다음에 공정성이거든요. 근데, 뭐, 세대 갈등 혹은 뭐 젠더 갈등을 불문하더라도 어떤 그런 기회 공평성, 특히 경제적 자유, 부를 일구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공평성,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을 내서 회사를 퇴사를 했네, 야, 누구네 집이 2배나 올랐대, 요즘에 서울 집값은 10억이 넘는데,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컨텐츠들이, 주제들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유발하면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어, 불행한 요소들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를 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아, 이 물질적 행복이 1등이라니.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음, 가족일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자,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있는가요? 돈, 좋은 차, 치맥, 사랑하는 가족들, 기부와 선행, 그것으로부터 오는 나의 그 충만감,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기도, 명상 같은 신앙,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있는가요?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이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을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은 1997년도쯤에 소설이 원작으로 나왔고요. 이후에 2014년도쯤에 영화로도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의 그 타이틀처럼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꾸페 씨가 세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꾸페 씨의 행복 교훈들, 혹시 그 중에 여러분들의 행복의 정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페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정신과 의사예요. 어,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환자들도 꾸페 씨와의 이 상담을 통해서 만족을 굉장히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페 씨가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처방도 잘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더군다나 이 꾸페 씨에게는 굉장히 아리따운 제약회사를 다니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정말 갖출 거 다 갖춘 완벽한 남자인 것 같아요. 이런 꾸페 씨가 어느 날 번아웃이 옵니다. 자신이 이렇게 환자들에게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불만스러운 게 아직 나도 내가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겠고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환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려고 하니 이게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다. 내가 찾아야 되겠다.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래야 내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여자친구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쿠페 씨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녀요.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한국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나라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이렇게 비행기 좌석 예매가 잘못돼가지고 이중 예약이 돼서 자리를 뺏겨요. 어이, 형씨, 거기 내 자리인데 나와. 우스 하면서 말이죠. 이 가운데에서 이 항공사는 꾸페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비즈니스 좌석을 또 내어줍니다. 어, 분명히 시작은 어, 불행했는데 행운이 뜻밖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좌석에서 아주 돈 많은 은행원을 만나게 돼요. 같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은행원이에요. 이 돈 많은 은행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싶어서 여행을 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러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는 물질적으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중국에서 그걸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 남자를 따라서 여행을 또 다니게 되고, 그 은행원을 따라갔던 한 중국의 클럽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잠시 설레이기도 하죠. 또 꾸페 씨는 이 중국에 아주 한 높은 산에 있는 한 사찰에 방문을 해서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에게도 저는 행복을 찾아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삼는 건 혹시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스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친구가 있는 아프리카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치료라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구호 활동을 하면서 또 행복이 무엇인지 또 한번 묻고 찾아보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프리카 갱단에 납치가 돼요. 어, 납치가 돼가지고 이 갱단에 의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페 씨가. 근데 이 우여곡절 끝에 갱단의 보스가 어, 쿠페 씨를 죽였다가는 자신이 좀 곤란한 상황에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쿠페 씨가 봤더니 정신과 의사라고 하고 행복을 찾아 떠나왔다고 하고 정말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또 살아남게 되면서 살아있음에 또 감사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행복은 또 거기에 있는가라는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미국의 자신의 옛날 첫사랑을 찾아가기도 해요. 하고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여기라니,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죠? 프랑스에 있던 그 아리따운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를 두고 첫사랑 그녀를 찾아가서 혹시 행복이 옛날 그 과거의 추억에 있는 건 아닐까라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이 행복 연구에 굉장히 유명한 석학으로 있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또 실험에 참여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라는 혹은 슬픔, 공포 이런 다른 상황들을 생각을 할 때 뇌에서 어떤 부분이 반응을 하고 자극을 나타내는지 어떤 그런 실험에 참여를 해서 또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도 하죠. 자, 이러한 교훈들 속에서 쿠페 씨는 행복에 대해서 23가지의 교훈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23가지의 교훈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23가지의 교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쿠페 씨가 찾은 행복 교훈입니다. 번호는 생략을 할게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봤던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이 오직 본인의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미루기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까 중국에 출장 가던 돈 많은 은행원처럼. 행복은 때로는 알려지지 않은 숲속의 길을 걷는 것이다. 행복은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고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앞에 우리가 봤던 제주에서 왔던 셋째 아들을 잃었던 우리 부부의 사연처럼 말이죠.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행복은 집과 채소밭을 갖는 것이다. 아주 소소한 행복이네요. 나쁜 사람에게 통치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복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행복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고 그 살아있음을 축하하는 파티를 여는 것이다. 아까 후페 씨가 아프리카 갱단에 잡혀서 죽을 뻔했던 경험에서 느꼈던 교훈이네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고 때론 태양과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태양과 바다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는 것 같다. 자,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경쟁심인 것 같고 여성은 남성보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23가지의 교훈을 쿠페 씨는 자신의 여행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쿠페 씨가 이 행복 여행에서 만났던 그 멘토, 그 아주 높은 산에 있었던 그 저울에 사찰에 있었던 늙은 스님이 그 중에서도 이 3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 3가지가 바로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가 있음을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자, 우리가 23가지의 쿠페 씨의 행복 여행으로부터 얻었던 교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23가지의 교훈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정의가 혹시 있는가요? 자, 이 쿠페 씨의 그 23가지 행복 교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마주했던 사연. 빅터 프랭클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죽음의 갈림길. 빅터 프랭클이 맞이했던 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이 얻을 수 있었던 행복의 순간,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찾았던 행복이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용소에서 나와서 자신이 책을 쓰고 로고 테라피를 창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조차. 공감이 되시나요? 자, 우리가 마주했던 2번째 사연. 지난 봄에 막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던 이 제주 부부의 사연. 이 부부는 어땠습니까? 불행했죠, 그죠? 마음이 괜찮지 않다고 하잖아요. 집에만 오면 어, 아주 그냥 하늘이 꺼지고 주저앉게 되고 너무 슬퍼서 아주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그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제주 부부의 아이를 잃었던 사연과 굉장히 동일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구글 X의 총괄 대표를 맡기도 했던 우리 모가대 씨라고 하는 어,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분이 의료사고로 20살이 넘었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요. 아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와 굉장히 그 관계가 깊어서 친구처럼 지내고, 너무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행복이 컸던 모가대신데, 불행히도 그 의사인가 간호사가 놓았던 아주 한 번의 그 주사 실수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정말 절망에 빠지고 한동안 힘들어했던 이 모가댓은 이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바꿈으로써 이 아들을 잃었던 아주 극심한 슬픔을 극복을 하고 이렇게 행복을 풀다라는 책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모가댓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다. 음, 우리가 닥쳤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면 우리가 행복이나 불행이 결정이 된다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나 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행복의 방정식을 이 모가댓은 행복을 풀다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숫자로 표현하면 6, 7, 그리고 5입니다. 6가지 환상을 깨라고 합니다. 7가지 맹점을 극복하라고. 그리고 5가지 진실을 받아들여라라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모가댓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그 아이를 잃어서 굉장히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는 우리 제주 부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 행복은 전적으로 올바른 생각에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에 있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아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늘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행적 방정식을 이뤄낼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픈 심리적 고통은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심리적 고통을 감내해내고 극복해내면서 다시 우리의 삶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 있는 우리는 다시 행복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가댓이 우리 제주 부부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의 마법사들에게 행복이란 아까 우리 꾸페 씨의 행복 교훈들 23가지들 중에서도 있는데요. 보기가 너무 많죠? 그러면 요 3가지 중에서 우리 시간의 마법사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정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23번째, 23번째 교훈.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현성 마법사님이나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에 대해서 행복 라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간의 마법사 챌린지를 하고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매일매일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가득 만들어내자라고 저희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저희도 솔선수범해서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여기에 있는가요? 혹은 꾸페 씨가 찾았던 23가지의 행복 교훈 중에 있는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 좀 뻔하고 좀 고리타분한 문구일지 몰라도 항상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고 그걸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실천해 나가고 성취를 이뤄 나갈 것인데 여러분들의 성취의 그 우선순위 꼭 여러분들의 행복을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왜 행복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살고 싶으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그죠? 그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에 제이 셰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스님에서 유명한 유튜버가 되신 분이에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영국인이고 실제로 인도에서 승려로서 3년간 수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절을 나와서 인플루언서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제이 셰티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줘요. Is that where I want to be? 자신의 인생을 생각을 할 때 5년 뒤나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던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Is that where I want to be? 정말 당신이 바라는 모습인가요? 당신의 미래가? 그 행복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나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 있어요. 그러니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도 말고 행복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제발.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한번 갈무리를 해보면서 제가 참고했던 책들 이렇게 5권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이 책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나는 무엇이 행복하지? 난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난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고 싶지? 라는 궁금증을 이 책들을 통해서 한번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영화를 또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서 봤던 소설이 원작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한 영화들도 있고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라스트 홀리데이, 그리고 저의 인생 영화인 어바웃 타임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보고 생각도 나눠보면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고 그 행복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지켜나갈 것인지 같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법사들은 정말 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일상이, 인생이 매일매일이 정말 빈틈없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